계산이 틀렸잖아. 뭐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서비스가 왜 이래? 다시 보라니까. 처음 3초. 나는 그 소리에 몸이 움찔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내가 보게 된 것은 상상도 못한 장면이었다. 내 며느리가 서 있는 계산대. 불만을 쏟아내는 한 고객이 그녀를 몰아붙이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영수증 한 장이 허공을 가르며 며느리 얼굴에 떨어졌다. 그 얇은 종이가 탁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내 심장을 그대로 때렸다.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비웃었다. 그게 사과야? 무릎부터 꿇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분노가 치솟았다. 그리고 내 며느리가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무릎을 꿇었다. 그 장면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누군가의 사소한 오해와 분노가 한 사람의 존엄을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순간 나는 손이 떨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안 된다. 이건 절대 안 돼. 그 말이 내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새어나왔다. 주변 사람들은 웅성거릴 뿐 아무도 대신 싸워주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깨달았다. 이 일을 누가 바로잡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겠구나. 그 자리에서 나는 결심했다. 오늘 무릎을 꿇은 사람이 있다면 내일은 반드시 일어서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심은 곧 이 마트 전체를 뒤흔드는 시작이 된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단 한 번의 클릭이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순애는 아들 부부와 같은 동네에 산다. 걸어서 10분 거리. 가깝지만 매일 보는 건 아니었다. 며느리가 바빴으니까. 며느리 정은지는 대형마트 계산원으로 일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말도 격주로 근무했다. 어머님, 저 그냥 조금이라도 벌어야 마음이 편해서요. 은지가 말했다. 처음 일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힘들면 말해. 애 봐줄 테니. 순애가 말했다. 손자 지민이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다. 괜찮아요. 일하는 게 좋아요. 은지는 웃었다. 하지만 순애는 알았다. 그 웃음 뒤에 숨은 피로를. 며느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과 손자 밥을 차리고 도시락을 싸고 출근했다. 퇴근하면 저녁 준비하고 아이 숙제 봐주고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했다. 순애는 그런 며느리가 기특했다. 늘 깍듯하고 불평이 없었다. 시어머니한테 짜증 한 번 내지 않았다.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았다. 어머님, 괜찮아요. 그게 은지의 입버릇이었다. 아들 민수 38는 가끔 말했다. 우리 은지는 억울해도 말 안 해요. 왜? 고집이 세서요. 자기가 참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민수는 걱정스러워했다.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순애의 가슴에 작은 가시처럼 남았다. 억울해도 말 안 한다고? 며느리가 억울한 일이 있었나? 순애는 궁금했다. 하지만 은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항상 웃으며 괜찮아요 라고만 했다. 어느 날 순애는 결심했다. 오늘은 며느리 근무 시간을 맞춰 장을 보러 가 보기로 했다. 은지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어떻게 일하는지, 손님들은 어떻게 대하는지 궁금했다. 오후 2시 순애는 대형마트로 향했다. 금은마트 본점. 이 마트는 사실 순애와 관련이 있었다. 남편 구박철호 회장이 30년 전 창업한 회사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순애는 대주주가 됐다. 하지만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전문 경영인에게 맡겼다. 며느리는 몰랐다. 시어머니가 이 마트의 대주주라는 걸. 순애가 일부러 말하지 않았다.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냥 평범한 시어머니로 지내고 싶었다. 마트에 들어섰다. 넓고 밝았다. 손님들이 많았다. 주말이 아니어도 평일 오후에 붐볐다. 순애는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었다. 채소 코너, 과일 코너, 정육 코너. 하나씩 둘러봤다. 그리고 계산대로 향했다. 10개의 계산대가 있었다. 3번 계산대. 거기에 은지가 있었다.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파란색 조끼에 이름표. 정은지. 열심히 바코드를 찍고 있었다. 순애는 다른 계산대 줄에 섰다. 멀리서 은지를 지켜봤다. 며느리는 손님들에게 친절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웃으며 인사했다. 손님들도 대부분 친절했다. 수고하세요. 하지만 가끔 불친절한 손님도 있었다. 영수증을 확인하지 않고 가버리거나 물건을 거칠게 던지거나 인사를 무시하거나. 은지는 그래도 웃었다. 친절하게 대했다. 화내지 않았다. 순애는 마음이 아팠다. 저렇게 힘들구나. 계산원 일이 쉬워 보였지만 실제로는 힘든 일이었다.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고 손님들을 대해야 하고 실수하면 안 되고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들었다. 30분쯤 지켜보다 순애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런데 그때 3번 계산대에서 소란이 일었다. 손님 한 명이 큰 소리로 뭐라고 하고 있었다. 순애는 발걸음을 멈췄다. 중년 여성이었다. 40대 후반쯤 돼 보였다. 명품백을 들고 있었다. 그 여성이 은지에게 소리치고 있었다. 계산이 잘못됐잖아. 은지는 당황한 표정이었다. 죄송합니다.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순애는 다시 다가갔다.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다. 은지가 영수증을 확인했다. 고객님, 계산은 정확히 됐습니다. 뭐, 여성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 거짓말하지 마. 주변 손님들이 쳐다봤다. 은지는 얼굴이 빨개졌다. 당황스러워했다. 하지만 참았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겠습니다. 허리를 숙여 사과했다. 순애는 지켜봤다. 며느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은지는 침착하게 계산을 다시 확인했다. POS 화면을 보여줬다. 고객님, 여기 보시면 총액이 됐어. 그냥 돈이나 돌려줘. 여성은 영수증을 던졌다. 은지의 얼굴에 맞았다. 은지는 눈을 감았다. 아팠을 것이다. 하지만 참았다. 죄송합니다. 다시 사과했다. 순애의 주먹이 쥐어졌다. 저게 손님이야. 화가 났다. 하지만 참았다. 지금 끼어들면 며느리가 더 곤란해질 것 같았다. 그래서 조용히 지켜봤다. 핸드폰을 꺼냈다. 녹화 버튼을 눌렀다. 증거를 남겨야 했다. 여성은 계속 소리쳤다. 요즘 애들은 기본이 없어. 서비스 교육 제대로 안 받아. 은지는 계속 사과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울고 싶은 걸 참는 것 같았다. 순애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내 며느리가 저렇게 당하고 있다니. 하지만 참았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증거를 모아야 했다. 그리고 제대로 해결해야 했다. 순애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기다려. 곧 끝날 거야. 여성 고객이 마트를 나간 후 은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 손이 떨렸다. 다음 손님을 받아야 하는데 바코드 스캐너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괜찮으세요? 다음 손님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50대 남성이었다. 은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계산을 마치고 손님을 보내자 옆 계산대 동료 미정이 다가왔다. 은지야, 괜찮아? 아까 그 손님, 너무했어. 미정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응, 괜찮아. 익숙해.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다. 영수증을 얼굴에 맞았던 순간, 손님들 앞에서 무너질 뻔했던 순간, 그 모든 게 치욕스러웠다. 하지만 참아야 했다. 일을 해야 했으니까. 가족을 위해. 오후 4시쯤 매니저가 다가왔다. 정은지 씨. 냉랭한 목소리였다. 네, 매니저님. 사무실로 잠깐 올래요? 은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내가 잘못했다고? 다른 직원이 은지의 자리를 대신했다. 은지는 매니저를 따라 뒤편 사무실로 향했다. 복도를 걸으며 온갖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해고당하는 건 아니겠지. 징계받는 건가? 사무실 문을 열자 인사팀 직원이 앉아 있었다. 30대 여성이었다. 표정이 딱딱했다. 앉으세요. 매니저가 말했다. 은지는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다. 오늘 있었던 일 설명해보세요. 매니저가 물었다. 은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고객님께서 가격에 대해 문의하셔서 확인해드렸는데 계산이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고객님께서 계속 화를 내셔서 정확했다고 생각하세요? 인사팀 직원이 끼어들었다. 네. POS 로그를 확인하시면
로그 문제가 아니에요. 정은지 씨. 목소리가 차가웠다. 고객님이 불편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회사 모토가 뭔가요? 고객 최우선. 은지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죠. 고객이 불편하셨다면 우리 잘못이에요. 은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하지만 저는 규정대로 했습니다. 가격도 정확했고 친절하게 응대했어요. 친절하게요? 매니저가 비웃듯 말했다. 고객님이 영수증을 던지셨는데 왜 가만히 계셨어요? 바로 사과하고 수습했어야죠. 사과했습니다. 계속 사과했어요. 은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억울함이 터져 나왔다. 목소리 낮추세요. 인사팀 직원이 날카롭게 말했다. 지금 상황 파악 못 하시는 거예요. 고객님이 본사에 민원 넣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민원이요? 네. 계산 오류에 직원 불친절까지. 은지는 허탈하게 웃었다. 이게 말이 되나? 자신은 피해자인데 오히려 가해자 취급을 받고 있었다. 저는 피해자예요. 고객님이 저한테 영수증을 던지셨어요. 그건 폭행 아닌가요? 폭행? 매니저가 코웃음을 쳤다. 그 정도로 폭행이면 세상 다 폭행범이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예민한 게 아니라 됐어요. 인사팀 직원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정은지 씨, CCTV 확인했는데요. 네. 고객님이 가볍게 손 내미신 거 보였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과하게 반응하셨어요? 과하게요. 저는 그냥 마치 일부러 큰일 만드는 것처럼 보였어요. 은지는 입이 떡 벌어졌다. 일부러. 자신이 일부러 무릎을 꿇었다고. 아닙니다. 균형을 잃어서. 정은지 씨. 매니저가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 퇴근 후 인사팀 다시 들르세요. 징계위원회 날짜 잡을 겁니다. 징계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고객 응대 불량. 과잉 반응으로 회사 이미지 실추. 이건 말이 안 돼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은지는 소리쳤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했다. 나가서 근무하세요. 손님들 기다립니다. 매니저가 차갑게 말했다. 은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두 사람의 속삭임이 들렸다. 요즘 애들은 멘탈이 약해. 그러게요. 저 정도도 못 버티면 서비스직 하면 안 되는데. 은지는 주먹을 꽉 쥐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다. 화장실로 뛰어갔다. 화장실 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쪼그리고 앉았다.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다. 소리 내서 울고 싶었지만 참았다.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다. 나는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핸드폰을 꺼냈다. 남편에게 전화하고 싶었다. 하지만 할 수 없었다. 남편도 힘들게 일하는데 자신 때문에 걱정시킬 수 없었다. 시어머니에게? 더욱 안 됐다. 며느리로서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다. 결국 은지는 혼자 눈물을 닦고 일어났다. 거울을 봤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여러 번 계속. 눈 부은 게 좀 가라앉을 때까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그냥 참으면 돼. 참으면.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계산대로 돌아갔다.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억지로 미소 지었다. 바코드를 찍었다. 기계적으로. 마음은 이미 여기에 없었다. 한 손님이 물었다. 많이 힘드시죠? 은지는 고개를 들었다. 60대 여성이었다. 따뜻한 눈빛이었다. 아까 그 일 힘드셨을 텐데 괜찮으세요? 은지는 눈물이 핑 돌았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우 대답했다. 여성은 은지의 손을 꼭 잡았다. 힘내세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그 한마디에 은지는 거의 울 뻔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 여성은 다름 아닌 순애였다. 아직 정체를 밝히지 않은 채 며느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참았다. 조금만 더. 은지야. 조금만 더 참아. 오후 6시. 퇴근 시간이 됐다. 하지만 은지는 인사팀에 들러야 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무실로 향했다. 징계위원회 날짜를 통보받기 위해. 하루가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순애는 마트를 나와 차에 올랐다. 핸드폰 속 녹화 영상을 다시 재생했다. 명품백을 든 여성의 폭언, 영수증을 던지는 장면, 은지가 무릎 꿇는 순간, 모든 것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이건 안 돼. 순애는 분노를 삼켰다. 30년간 남편이 일궈온 회사였다. 직원을 가족처럼 여기라던 남편의 유언. 그런데 지금 이 회사는 직원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핸드폰을 들어 전화를 걸었다. 박 이사, 나 순애요. 대주주님, 무슨 일로? 긴급 경영회의 소집하세요. 오늘 저녁 7시. 오늘 저녁이요? 갑자기 무슨? 지금 당장 우리 직원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고객한테 폭행당하고도 징계받을 처지예요.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 때문이었다. 징계요? 무슨 일입니까? 본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직접 봤어요. 영상도 찍었고요. 대주주님이 현장에 계셨습니까? 우연히요. 그런데 본 게 충격이었어요. 순애는 영상 파일을 전송했다. 지금 보낸 영상 확인하세요. 5분이면 충분해요. 잠시 후 박 이사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이건 심각하네요. 그죠? 그래서 오늘 회의 소집하는 거예요. 안건은 무엇입니까? 3가지예요. 순애는 차분하게 말했다. 첫째, 직원 인권 보호 매뉴얼 전면 개정. 둘째, 폭언폭행 고객 연구 퇴점 원칙. 셋째, 현장 관리자, 재교육 및 인사 조치. 현장 관리자도요? 당연하죠. 피해자를 징계하려 한 매니저. 대기 발령 조치하세요. 그리고 순애는 잠시 멈췄다. 해당 고객, 아무리 VIP라도 연구 출입 금지입니다. 하지만 대주주님, 그 고객이 만약 큰손이라면, 큰손이면 뭐예요? 순애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돈이 사람보다 중요해요? 돈 많이 쓰면 직원 짓밟아도 돼요? 아닙니다. 그런 뜻이. 박 이사, 우리 회사 창업주가 누구예요? 고박철호 회장님이십니다. 맞아요. 우리 남편이에요.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순애의 목소리가 잠겼다. 직원이 행복해야 회사가 산다. 직원을 가족처럼 대해라. 남편이 평생 한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회사는 뭐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대주주님. 죄송하다는 말은 나중에 하세요. 지금은 행동할 때예요. 저녁 7시. 전 임원 소집. 빠지는 사람 없게 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순애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경영에 나서는 것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조용히 지내왔다. 전문 경영인을 믿고 맡겼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며느리가 당한 일이 계기가 됐지만 사실 이건 며느리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수많은 직원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다. 참고 견디며 순애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홍보팀장에게. 최 팀장, 내일 아침까지 보도자료 하나 준비하세요. 무슨 내용입니까? 직원 보호 선언문이에요. 어떤 내용으로 작성할까요? 우리 회사는 앞으로 직원을 최우선으로 보호한다. 고객의 폭언, 폭행에 대해서는 즉시 퇴점 조치하고 법적 대응한다. 예외 없이. 예외 없이요? 네. VIP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사람은 평등해요. 돈이 많다고 남을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어요. 순애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초안 올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메인에도 걸고 전 지점 매장 입구에도 게시하세요. 고객들이 알아야 해요. 우리 회사 원칙을. 전화를 끊고 순애는 시계를 봤다. 오후 4시 30분. 회의까지 2시간 30분. 그 전에 들를 곳이 있었다. 은지 집. 며느리를 위로해야 했다. 아직은 정체를 밝힐 수 없지만 차를 몰아 은지의 집 근처로 갔다. 퇴근 시간에 맞춰 기다렸다. 오후 6시 20분쯤 은지가 나타났다.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었다. 걸음걸이도 무거웠다. 은지야. 순애가 불렀다. 은지가 고개를 들었다. 어머님. 여기 어떻게? 지나가다 우연히. 저녁 먹었어. 아니요, 아직. 그럼 같이 먹자. 어머니가 살게. 동네 식당으로 갔다. 조용한 한정식집이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은지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표정이 없었다. 순애의 가슴이 아팠다. 힘들었지.
순애가 먼저 말을 꺼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어머님. 울어. 참지 마. 어머니 앞에선 울어도 돼. 은지는 그제야 소리 내어 울었다. 어머님, 저는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알아. 내 잘못 아니야. 그런데 회사에서 징계받는데요. 제가 고객한테 과잉 반응했대요. 과잉 반응? 순애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누가 그래? 매니저님이랑 인사팀에서요. 제가 일부러 큰일 만들었다고. 회사 이미지 실추시켰다고. 순애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그 매니저. 오늘 끝이야. 속으로 다짐했다. 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은지야. 내 말 들어봐. 순애가 은지의 손을 잡았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옳은 일을 하는 사람과 쉬운 일을 하는 사람. 너는 옳은 일을 했어. 하지만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에요. 아니야. 순애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내 편이야. 그리고 곧 더 많은 사람들이 내 편이 될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순애는 미소 지었다. 지금은 그냥 믿어. 어머니를.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내일요? 응, 내일. 식사를 마치고 은지를 집까지 바래다 줬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언제든 힘들면 어머니한테 와. 알았지? 네, 어머님. 은지를 보내고 순애는 다시 차에 올랐다. 시계를 봤다. 오후 7시까지 30분 남았다. 본사로 향했다. 오늘 밤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본사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백미러를 보며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립스틱을 고쳐 발랐다. 남편이 좋아하던 붉은색. 여보, 오늘 당신 대신 내가 나설게요. 우리 회사 당신 뜻대로 지킬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8층으로 올라갔다. 회의실 문을 열었다. 임원 10명이 모두 모여 있었다. 긴장한 표정들이었다. 순애가 들어서자 모두 일어나 인사했다. 앉으세요. 순애는 상석에 앉았다. 오늘 바쁜 시간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미룰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회사의 정체성이 걸린 문제니까요. 노트북을 열어 영상을 준비했다. 먼저 영상 하나 보시죠. 오늘 오후 우리 본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회의실이 숨죽였다. 5분짜리 영상이 끝나자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임원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입을 열지 못했다. 특히 은지가 무릎 꿇는 장면에서는 몇몇이 고개를 돌렸다. 차마 보기 민망했던 것이다. 순애는 조용히 임원들을 둘러봤다. 한 명 한 명의 표정을 살폈다. 누군가는 분노하고, 누군가는 당혹스러워하고, 누군가는 무표정했다. 그 반응들이 곧 이 회사의 현주소였다. 의견 있으신 분? 순애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선뜻 말하지 않았다. 대주주가 직접 나선 회의, 쉽게 발언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드디어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영업본부장 김상철이었다. 50대 중반, 회사에서 20년을 일한 베테랑이었다. 대주주님,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영상 속 상황이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김 본부장이 말을 흐렸다. 고객 응대가 조금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경험이 더 있었다면 저런 상황까지는 안 갔을 텐데. 미숙했다고요? 순애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어느 부분이 미숙했습니까? 그러니까 고객이 화낼 만한 상황을 만들지 말았어야죠. 더 센스 있게 대응했다면. 센스요? 순애는 비웃었다. 고객이 틀렸는데도 맞다고 해야 센스 있는 겁니까? 고객이 영수증을 얼굴에 던져도 웃어야 센스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만. 김 본부장님, 순애는 단호하게 말했다. 영상 제대로 보셨습니까? 직원은 규정대로 했습니다. 가격 확인도 했고 친절하게 응대했어요. 잘못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다른 임원이 끼어들었다. 마케팅 본부장 이수진이었다. 대주주님, 저 고객 확인해봤는데요. VIP 등급입니다. 작년 구매액만 2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요? 매출에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한 고객이지만 파급 효과를 생각하면. 파급 효과. 순애가 끊었다. 직원이 무릎 꿇는 회사라는 소문이 퍼지는 게
더 큰 파급효과 아닙니까? 이 본부장은 말을 잇지 못했다. 순애는 계속했다. 여러분, 우리가 파는 게 뭡니까? 물건. 아니요. 우리는 서비스를 팝니다.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직원이에요. 직원이 행복하지 않으면 좋은 서비스가 나올 수 없어요. 직원이 매일 고객한테 짓밟히는데 어떻게 진심으로 웃을 수 있겠어요? 순애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인사본부장 박준혁이 자료를 꺼냈다. 대주주님, 사실 이런 사례가 이번만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직원 대상 내부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읽어드릴까요? 읽어보세요. 박 본부장이 자료를 펼쳤다. 지난 1년간 고객 폭언 경험 73%, 고객 폭행 경험 18%, 회사의 보호 조치 만족도 12%. 수치가 낭독될수록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더 있습니다. 박 본부장이 계속했다. 고객 민원 발생 시 회사의 대처, 직원 책임 추궁 85%, 고객과 직원 모두 조사 10%, 고객 책임 추궁 5%. 보시다시피 대부분 직원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예상했던 수치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겁니다. 노트북을 열어 준비한 자료를 띄웠다. 제가 준비한 개선안입니다. 스크린에 슬라이드가 나타났다. 직원 인권 보호 3대 원칙. 순애가 설명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폭언 폭행 제로 톨러런스. 고객의 폭언, 폭행에 대해 즉각 대응합니다. 구체적으로는요? 누군가 물었다. 현장 관리자 즉시 개입, 고객 퇴점 조치, 경찰 신고, 법적 대응, 그리고 직원 보호. 절대 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두 번째, VIP 예외 없음. 순애는 이수진 본부장을 쳐다봤다. 아무리 큰 손이라도 폭력은 안 됩니다. 매출보다 사람이 먼저예요. 이건 협상 불가 원칙입니다. 세 번째, 관리자 책임제. 이번에는 인사본부장을 봤다. 현장 관리자가 직원을 보호하지 않으면 관리자를 문책합니다. 직원 보호가 관리자의 첫 번째 임무예요. 대주주님, 재무본부장 황민수가 손을 들었다. 이렇게 하면 고객 이탈이 우려됩니다. 매출 감소를 어떻게? 매출 감소? 순애는 반문했다. 황 본부장님, 직원이 무릎 꿇는 회사에서 누가 일하고 싶겠어요? 좋은 직원 못 구하면 서비스 품질 떨어집니다. 그게 더 큰 매출 감소 아닙니까? 황 본부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요. 순애는 다른 자료를 띄웠다. 직원이 행복한 회사가 결국 더 성공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해외 사례들이에요. 직원 만족도 높은 회사가 고객 만족도도 높고 매출도 높습니다. 법무팀장 최지훈이 발언했다. 대주주님, 법적 검토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오늘 영상 속 고객 폭행죄와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합니다. 고소 진행할 수 있습니까? 네. 피해 직원이 원한다면 회사 차원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법무팀에서 전담하세요. 비용은 회사 부담. 그리고 해당 고객, 전 지점 출입 금지 조치도 법적 문제 없습니까? 시설관리권에 의해 가능합니다. 다만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폭행이 사유 아닙니까? 충분합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다. 이제 현장 관리자 문제입니다. 본점 매니저, 피해 직원을 징계하려 했죠? 인사본부장이 고개를 숙였다. 네, 그렇습니다. 즉시 대기 발령하세요. 그리고 전 지점 관리자, 재교육 실시, 직원 보호가 최우선 임무라는 걸 명심시켜요. 기간은 어느 정도로? 2주. 그리고 재교육 통과 못하면 관리자 직위 해제. 본사 차원의 메시지도 필요합니다. 홍보팀장 최은영이 말했다. 내일 아침 보도자료 나갑니다. 직원 보호 선언문이에요. 홈페이지 메인, 전 지점 게시, 언론 배포. 내용은요? 우리 회사는 직원을 최우선으로 보호한다. 고객의 폭언, 폭행은 용납하지 않는다. VIP도 예외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승인합니다. 그리고 SNS 반응도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예상 반응은? 양면적일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은 환영할 것이고 일부 소비자들은 반발할 수 있습니다. 반발하면 어떻게 하죠? 영업본부장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순애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반발하는 고객은 오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서로 존중하는 고객을 원해요. 회의실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한두 명. 그러다 점점 더 많은 임원들이 박수를 쳤다. 모두가 찬성한 건 아니었지만 대주주의 결단에 감동한 이들이 있었다. 순애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여러분, 우리 회사는 30년 전 한 사람의 꿈에서 시작됐습니다. 제 남편, 고 박철호 회장님이죠. 남편은 늘 말했어요. 직원을 가족처럼. 오늘부터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킵니다. 직원이 행복한 회사, 직원이 존중받는 회사, 그런 회사를 만들어 갑시다. 순애는 일어서며 임원들을 둘러봤다.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네. 임원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회의실 문을 나서며 순애는 작게 미소 지었다. 여보, 잘 보고 계시죠? 우리 약속 지키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은지는 출근 준비를 하며 뉴스를 켰다. 평소 습관이었다. 그런데 화면에 익숙한 로고가 보였다. 금음마트. 자신이 일하는 마트였다. 대형마트 금음. 파격선언. 직원 인권이 최우선. 앵커 이멘트가 들렸다. 은지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놓고 TV 앞으로 다가갔다. 무슨 내용일까? 금음마트가 어제 저녁 긴급 경영회의를 열고 직원 보호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고객의 폭언, 폭행에 대해 즉각 대응하고 VIP 고객도 예외 없이 퇴점 조치한다는 내용인데요. 화면에 보도자료가 띄워졌다. 은지는 눈을 크게 떴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직원을 최우선으로 보호합니다. 고객의 폭언, 폭행은 용납하지 않으며 즉시 퇴점 및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는 최근 서비스직 종사자들의 인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나온 결정으로 업계 최초의 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리포터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은지는 믿을 수 없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이 징계받을 처지였는데 갑자기 회사가 직원 보호를 선언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손이 떨렸다. 핸드폰이 울렸다. 동료 미정이었다. 은지야, 뉴스 봤어. 응. 지금 보고 있어. 우리 회사 대박이다. 드디어 제대로 된 회사 되는 건가? 미정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왜? 몰라. 근데 좋은 거잖아. 어제 너한테 그런 일 있었는데 타이밍도 딱이다. 은지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혹시 자신 때문에? 그리고 은지야. 미정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다. 아까 인사팀에서 연락 왔어. 너 본사로 오래. 본사? 은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징계 통보하려는 건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대주주가 직접 면담하고 싶대. 대주주? 은지는 어안이 벙벙했다. 왜 나를? 몰라. 근데 징계는 아닐 것 같아. 목소리가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 전화를 끊고 은지는 서둘러 준비를 마쳤다. 본사까지 가는 30분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다. 대주주가 왜 자신을 만나려는 걸까? 혹시 어제 일 때문에? 하지만 대주주가 어떻게 알았지? 본사에 도착해 18층으로 올라갔다. 비서가 안내했다. 이쪽으로 오세요. 복도를 지나 한방 앞에 섰다. 문이 열렸다. 그 안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 은지는 얼어붙었다. 어머님, 순애였다. 시어머니가 대주주 집무실에 앉아 있었다. 은지는 눈을 의심했다. 어머님이 여기. 왜? 다리에 힘이 빠졌다. 앉아라. 은지야. 순애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은지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았다. 어머님, 이게 무슨, 왜 여기 계세요? 놀랐지? 네, 완전히. 사실 말이야. 순애는 은지의 손을 잡았다. 나야. 이 회사 대주주. 은지의 입이 떡 벌어졌다. 대주주요? 어머님이. 응. 내 시아버지가 만든 회사야. 그럼. 은지의 머리가 복잡했다. 제가 여기서 일하는 거 아셨어요? 알았지. 처음부터. 그런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너 부담스러울까봐. 순애는 은지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냥 평범한 시어머니로 지내고 싶었어. 며느리가 편하게 일할 수 있게. 은지는 눈물이 핑 돌았다. 어머님. 그리고 어제. 순애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 현장에 있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 네. 너 무릎 꿇는 것도, 그 고객이 널 모욕하는 것도, 매니저가 널 징계하려던 것도. 은지는 고개를 떨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어머님. 저는, 울지 마. 순애는 휴지를 건넸다. 이제 괜찮아. 다 해결됐어. 뭐가 해결됐어요? 징계 취소됐어. 그리고 매니저는 대기 발령. 그 고객은 영구 출입 금지. 은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정말요? 응. 그리고 순애는 서류를 꺼냈다. 너 승급이야. 주임으로. 승급이요. 내가 당한 일, 회사가 책임져야지. 그리고 심리상담 지원도 해줄 거야. 은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순애의 품에 안겨 소리 내어 울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순애는 며느리의 등을 토닥였다. 넌 약하지 않아. 순애는 단호하게 말했다. 착함은 약함이 아니야. 착함은 용기야.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용기. 그건 실력이야.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참을 울고 나서 은지가 고개를 들었다. 어머님, 그런데 어제 그 일을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현장에 있었잖아. 현장에요? 응. 우연히 장 보러 갔다가 내가 일하는 걸 봤어. 그리고 그 사건도 목격했지. 순애는 핸드폰을 꺼냈다. 이것도 찍었어. 증거로. 영상을 보여줬다. 은지는 영상 속 자신의 모습을 봤다.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 떨리는 어깨. 눈물을 참는 표정. 다시 보니 너무 처참했다. 이렇게 보였구나. 이 영상으로 어젯밤 경영회에 소집했어. 순애는 설명했다. 임원들에게 보여주고 회사 방침을 바꾸기로 결정했지. 직원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회사로. 그게 어머님이 하신 거예요? 응. 못 참겠더라. 내 며느리가. 아니, 우리 직원이 저렇게 당하는데. 순애는 은지의 손을 꼭 잡았다. 은지야, 앞으로는 참지 마. 고객이 잘못하면 회사한테 말해. 회사가 지켜줄 거야. 정말요? 내가 약속해. 대주주로서. 은지는 다시 눈물을 흘렸다. 이번엔 감사의 눈물이었다. 어머님, 이 일 계속해도 될까요? 자꾸 어머님한테 걱정 끼치는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순애는 단호하게 말했다. 넌 잘하고 있어. 일도, 며느리로서도, 엄마로서도 다 잘하고 있어. 그리고 순애는 미소 지었다. 나한테 의지하는 게 걱정 끼치는 게 아니야. 가족이잖아. 가족은 서로 기대는 거야.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현장으로 가자. 순애가 일어났다. 거기서 마무리할 게 있어. 무슨 마무리요? 그 고객한테 통보하는 거. 영구 출입 금지. 그 사람 온대요? 응. 아마 오늘도 쇼핑하러 올 거야. 자기가 VIP인 줄 알고. 순애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때 내가 직접 말해줄 거야. 두 사람은 본사를 나와 매장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순애가 말했다. 은지야, 오늘 잘 봐. 사람은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돈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네, 어머님. 은지는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이 유난히 파랬다.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다. 이제 무릎 꿇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회사가 어머님이 지켜주니까. 오후 2시 금은마트 본점. 평소와 다름없이 손님들로 붐볐다. 하지만 직원들 사이에서는 오늘 아침 뉴스가 화제였다. 우리 회사 대박이다. 드디어 직원 편 들어주네. 3번 계산대에 은지가 섰다. 주인 배지를 달고 있었다. 동료들이 축하해줬다. 은지야, 승급 축하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네. 은지는 수줍게 미소 지었다. 그때 매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다. 저기 좀 봐. 누구야? 대주주님이래. 대주주? 모두가 입구를 쳐다봤다. 순애가 들어서고 있었다. 단정한 옷차림에 당당한 걸음걸이. 뒤에는 본사 임원 5명이 따라왔다. 법무팀장, 인사팀장, 홍보팀장, 그리고 보안팀. 범상치 않은 분위기였다. 직원들이 얼어붙었다. 대주주가 현장에 오는 일은 1년에 한두 번도 없었다. 그것도 사전 공지 없이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매니저가 허둥지둥 달려왔다. 어제 그 매니저가 아니라 임시로 배치된 새 매니저였다. 대주주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순애는 매장을 둘러봤다. 깨끗했다.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손님들도 만족스러워 보였다. 좋은 매장이었다. 하지만 어제 이곳에서 직원이 무릎을 꿇었다. 계속 일하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순애는 직원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다. 대주주 앞에서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 있겠는가. 순애는 3번 계산대로 갔다. 은지가 서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순애는 미소로 격려했다. 은지도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됐다는 신호였다. 대주주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새 매니저가 다시 물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요. 누구를요? 곧 알게 될 겁니다. 시계를 봤다. 2시 30분. 순애는 매장 한쪽에 서서 기다렸다. 임원들도 조용히 대기했다. 직원들은 궁금해하며 일했다. 손님들도 눈치채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 2시 45분쯤 입구에서 익숙한 모습이 나타났다. 명품백을 든 중년 여성. 어제 그 고객이었다. 여유로운 표정으로 쇼핑카트를 끌고 들어왔다. 순애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드디어 왔군. 법무팀장에게 신호를 보냈다. 법무팀장이 서류를 꺼냈다. 준비는 끝났다. 여성은 매장을 둘러보며 물건을 담았다. 과일, 채소, 정육.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었다. 자신이 VIP라는 자부심이 넘쳤다. 어제 일 따위 신경도 쓰지 않는 듯했다. 계산대로 향했다. 3번이 아니라 옆 계산대로 갔다. 은지를 의식적으로 피한 것이다. 순애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역시 양심은 있군. 계산을 마치고 여성이 나가려는 순간 잠깐만요. 순애가 불렀다. 여성이 멈춰 서서 돌아봤다. 누구세요? 짜증 섞인 목소리였다. 저는 이 마트 대주주 박순애입니다. 순애는 차분하게 말했다. 주변이 술렁였다. 직원들이 숨을 죽였다. 손님들도 궁금한 표정으로 쳐다봤다. 대주주? 여성은 코웃음 쳤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여전히 당당한 태도였다. 순애는 한 걸음 다가갔다. 상관 많습니다. 고객님, 어제 이곳에서 우리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셨죠? 폭행. 여성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예요? 영수증을 직원 얼굴에 던지고 어깨를 밀쳤습니다. 그게 폭행이에요? 그냥 실수로. 실수가 아닙니다. 순애는 핸드폰을 꺼냈다. 영상을 재생했다. 어제의 그 장면. 여성의 폭언, 영수증 던지기, 은지의 무릎. 여성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주변 손님들이 몰려들어 영상을 봤다. 웅성거림이 퍼졌다. 저 사람 너무한데. 직원한테 저래도 돼? 여성은 당황했다. 이건. 여성이 말을 더듬었다. 삭제하세요. 초상권 침해예요. 공공장소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범죄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법무팀장이 나섰다. 범죄?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법 제260조 폭행죄, 제314조 업무방해죄에 해당됩니다. 법무팀장은 서류를 내밀었다. 이건 퇴점 통보서입니다. 사인하세요. 퇴점? 여성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나 VIP예요. 작년에만 2천만 원 썼어요. 알고 있습니다. 순애는 침착했다. 하지만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없어요. 우리 회사는 오늘부터 직원을 최우선으로 보호합니다. 고객의 폭언, 폭행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VIP도 예외 없이. 순애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게 무슨 망신이야. 여성이 소리쳤다. 하지만 주변 손님들은 박수를 쳤다. 잘하셨어요. 이런 회사 처음이에요. 여성은 더욱 당황했다. 사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고소 진행하시겠습니까? 법무팀장이 다그쳤다. 여성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사인했다. 이 마트 망할 거예요. 망하든 말든 우리 갈 길 갑니다. 순애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여성은 소리치며 매장을 나갔다. 보안팀이 그녀를 에스코트했다.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길이었다. 여성이 나가자 매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다. 손님들이 박수를 쳤다. 직원들도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를 쳤다. 순애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고객 여러분. 순애가 말했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직원과 고객 모두를 존중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문화, 함께 만들어 갑시다. 다시 한번 박수가 터졌다. 이번에는 더 크고 뜨거웠다. 순애는 은지를 바라봤다. 은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순애도 미소로 답했다. 임원들과 함께 매장을 나서며 순애는 작게 중얼거렸다. 여보, 봤죠? 우리 직원들 지켰어요. 당신 뜻대로. 하늘이 유난히 밝았다. 그날 저녁, 뉴스는 금은마트의 이야기로 도배됐다. 대주주 직접 나서 갑질 고객 퇴출, 직원 보호하는 기업 문화, 화제의 모든 채널이 보도했다. SNS는 더욱 뜨거웠다.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관련 키워드가 장악했다. 샵 금은마트, 샵 직원보호, 샵 대주주, 샵 갑질 퇴출, 샵 일하고 싶은 회사. 댓글이 폭발했다. 이런 회사가 진짜 회사다. 여기서 일하고 싶다. 앞으로 금은마트만 이용하겠습니다. 대주주님 존경합니다. 긍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었다. 고객이 왕 아니었어. 서비스업이 이래도 돼? 하지만 그런 댓글들은 곧 다른 의견에 묻혔다. 왕도 사람 짓밟을 권리 없어요. 직원도 사람입니다. 본사 인사팀에는 지원서가 쏟아졌다. 하루 만에 300건, 이틀째 500건, 일주일 후에는 2000건이 넘었다. 금은마트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직원을 존중하는 회사, 꿈의 직장입니다. 매출도 변화했다. 일부 VIP 고객이 떠났다. 하지만 더 많은 고객이 찾아왔다. 직원을 지키는 회사 응원합니다. 여기서 쇼핑하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그달 매출은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은지는 주임으로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다. 더 이상 손님 앞에서 주눅 들지 않았다. 회사가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당당하게 일할 수 있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계산대에서 불평했다. 이 가격 왜 이래요? 예전 같았으면 은지는 무조건 사과부터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고객님,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차분하게 POS를 확인했다. 가격이 정확합니다. 혹시 다른 제품과 혼동하신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제가 코너로 함께 가서 확인해 드릴까요? 손님과 함께 해당 코너로 갔다. 가격표를 확인했다. 계산이 맞았다. 고객님, 여기 보시면 가격이 동일합니다. 아, 그러네요. 제가 잘못 봤나 봐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확인해 드리는 게 저희 일이에요. 은지는 미소 지었다. 손님도 웃으며 돌아갔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상황도 스트레스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매니저가 다가왔다. 새로 부임한 김 매니저였다. 정주임, 잘 처리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회사 방침 알죠? 직원이 오르면 회사가 지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세요. 규정대로만 하면 돼요. 손님이 뭐라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김 매니저는 진심이었다. 재교육을 받고 온 관리자였다. 한 달 후, 본사에서 전 직원 교육이 열렸다. 주제는 직원 인권과 고객 응대. 순애가 직접 강연자로 나섰다. 200명의 직원이 강당을 가득 메웠다. 여러분, 순애가 입을 열었다. 우리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은 뭘까요? 직원들이 웅성거렸다. 상품, 매장, 고객? 다양한 대답이 나왔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순애는 단호하게 말했다. 직원, 여러분이 우리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이에요. 강당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순애를 집중해서 봤다. 고객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직원도 중요해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저는 직원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도 행복하니까요. 앞으로 여러분은 부당한 대우를 참지 않아도 됩니다. 고객이 폭언하면 매니저를 부르세요. 폭행하면 경찰을 부르세요. 회사가 모든 과정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매니저 여러분, 순애는 관리자들을 쳐다봤다. 직원을 지키는 게 여러분의 첫 번째 임무예요. 고객 만족도 중요하지만 직원 보호가 우선입니다. 강당에 박수가 터졌다. 모든 직원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눈물을 흘리는 직원도 있었다. 처음으로 회사가 자신들 편이라고 느낀 순간이었다. 교육 후, 은지가 순애에게 다가갔다. 대주주님,
감사합니다. 은지야. 순애는 주변을 살피고 작게 속삭였다. 여기선 대주주님이라고 불러야지. 집에서만 어머님이야. 은지는 웃었다. 네, 대주주님. 오늘 강연 어땠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여기서 일할 수 있어서 자랑스러워요. 나도 자랑스러워. 우리 주임. 그리고 은지야. 순애는 진지하게 말했다. 앞으로 후배들도 잘 챙겨줘. 내가 받은 보호를 후배들에게도 전해줘. 네. 그럴게요. 약속드릴게요. 저녁, 순애는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의 사진 앞에 섰다. 여보, 오늘도 열심히 지켰어요. 당신이 만든 이 회사,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다. 직원들이 행복해 보였어요. 자신감도 생겼고, 이제 우리 회사는 제대로 된 회사가 됐어요. 직원을 가족처럼 여기는 회사. 순애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은지였다. 어머님, 저 지민이에요. 손자 목소리였다. 할머니. 우리 지민이. 오늘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그런데 할머니, 엄마가 TV에 나왔대요. TV. 네. 뉴스에서 엄마 회사 얘기 나왔대요. 할머니가 엄마 지켜줬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지민이의 목소리가 신났다. 할머니 멋있어요. 순애는 웃음이 나왔다. 그래? 고마워. 지민아. 할머니. 엄마 앞으로 안 다쳐요. 응. 안 다쳐. 할머니가 지켜줄게. 약속. 약속. 전화를 끊고 순애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다. 남편이 어디선가 웃고 있을 것 같았다. 여보, 우리 잘하고 있죠? 6개월이 흘렀다. 금은마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직원 이직률은 절반으로 줄었다. 지원자는 3배로 늘었다. 고객 만족도는 오히려 상승했다.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 은지는 이제 베테랑 주임이 됐다. 신입 직원들을 교육하는 역할도 맡았다. 어느 날 새로 들어온 직원이 물었다. 주임님, 손님이 화내면 어떻게 해요? 먼저 경청해. 은지가 말했다. 손님 말을 끝까지 들어. 그리고 규정대로 확인해줘. 우리가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손님이 오해하신 거면 친절하게 설명하고. 만약 손님이 계속 화내시면요? 매니저 불러.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 그래도 안 되면요? 경찰 불러. 우리 회사는 직원을 지켜줘. 두려워하지 마. 신입 직원은 안도한 표정이었다. 다른 곳에서 일할 때는 무조건 참으라고만 했거든요. 여기는 달라. 회사가 우리 편이야. 은지는 자신감 있게 말했다. 어느 날, 순애가 다시 매장을 방문했다. 이번에는 예고 없이 평범한 손님처럼 장을 보러 왔다. 매장을 둘러보며 직원들을 관찰했다. 계산대의 직원들은 밝게 웃고 있었다. 손님들도 만족스러워 보였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자연스러운 인사가 오갔다. 예전과는 분위기가 달랐다. 한 손님이 물건값에 대해 문의했다. 직원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확인했다. 매니저를 불렀고 함께 문제를 해결했다. 손님은 만족하며 돌아갔다. 완벽한 대응이었다. 순애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6개월 전 결정이 옳았다. 직원을 지키는 회사. 그것이 결국 좋은 회사를 만들었다. 고객도, 직원도, 회사도 모두 행복한. 계산을 마치고 나가려는데 은지가 불렀다. 어머님, 순애는 돌아봤다. 은지야, 오늘 근무? 네, 막 끝났어요. 같이 저녁 드실래요? 좋지. 두 사람은 근처 식당으로 갔다. 6개월 전 그 한정식집이었다. 같은 방에 앉았다. 어때? 요즘 일? 순애가 물었다. 좋아요. 은지는 환하게 웃었다. 정말 좋아요. 일하는 게 즐거워요. 힘든 손님은 없어? 가끔 있죠. 하지만 이제는 안 무서워요. 회사가 지켜주니까. 그래. 잘 됐다. 순애는 은지의 손을 잡았다. 너 많이 달라졌어. 자신감도 생기고. 어머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덕분이야. 내가 잘 버텨줘서. 어머님. 은지가 진지하게 말했다. 저 후배들한테 어머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 같은. 네. 약한 사람을 지켜주는 사람. 옳은 일을 하는 사람. 순애는 뭉클했다.
넌 이미 그런 사람이야. 은지야, 정말요? 응. 후배들이 널 좋아하잖아. 내가 잘 가르쳐 주니까. 내가 든든하니까.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은지가 물었다. 어머님, 6개월 전 그날 왜 마트에 오셨어요? 정말 우연이었어요. 순애는 잠시 멈췄다. 사실은 순애는 고백했다.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보고 싶어서 갔어. 항상 힘들다고 하니까. 그랬구나. 그런데 그 장면을 보게 됐지. 운명이었나 봐. 운명.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운명이었을 거예요. 어머님이 안 계셨으면 저 아직도 무릎 꿇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일은 다시는 없을 거야. 알아요. 어머님이 계시니까. 은지는 순애를 안았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나도 고마워. 은지야. 좋은 며느리 만나서 집에 돌아온 순애는 서재로 갔다. 남편의 책상 앞에 앉았다. 서랍을 열어 낡은 구두를 꺼냈다. 30년 전 남편이 사준 구두. 창업 첫날 신었던 구두. 여보, 순애는 구두를 쓰다듬었다. 당신 뜻 잘 지키고 있죠? 직원을 가족처럼. 그 약속. 계속 지킬게요. 구두에서 남편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그 구두를 신었다. 낡았지만 소중한 구두. 본사로 출근했다. 복도를 걷는데 구두 소리가 또랑또랑 울렸다. 직원들이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대주주님. 순애는 밝게 웃으며 답했다. 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아침이에요. 네. 직원들의 목소리가 밝았다. 회의실에서 경영 보고를 받았다. 이번 분기 매출 전년 대비 20% 증가. 직원 만족도 90% 돌파. 고객 재방문율 85%. 모든 지표가 상승했다. 좋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숫자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직원이 행복한지, 고객이 만족하는지. 그게 우선입니다. 네. 대주주님. 임원들이 대답했다. 6개월 전과는 달라진 대답이었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회의를 마치고 순애는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이 맑았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랬다. 여보, 보이시죠? 우리 회사, 당신이 꿈꾸던 회사가 됐어요. 그날 저녁, 금은마트 본점. 은지는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유니폼을 벗으며 거울을 봤다. 거울 속 자신은 웃고 있었다. 6개월 전과는 다른 미소였다. 나는 강하다.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당당하다.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 유니폼을 개어 넣었다. 내일 또 입을 유니폼. 집으로 가는 길, 은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시아버님, 감사합니다. 좋은 회사 만들어주셔서. 그리고 좋은 어머님 주셔서. 현관문을 열었다. 엄마, 지민이가 달려왔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 우리 엄마가 주임이라고. 그래. 우리 지민이 대견하네. 엄마, 지민이가 진지하게 물었다. 엄마는 커서 뭐 될 거예요? 엄마. 은지는 생각했다. 엄마는 더 좋은 주임이 될 거야. 후배들 잘 챙겨주는. 멋있다. 지민이가 엄마를 안았다. 은지도 아들을 꼭 안았다. 그래. 나는 잘하고 있어. 엄마로서도, 며느리로서도, 직원으로서도. 그날 밤, 순애는 일기를 썼다. 30년 만에 다시 시작한 일기. 여보, 오늘도 당신 회사 잘 지켰어요. 직원들이 웃어요. 행복해 보여요. 우리가 꿈꾸던 회사가 됐어요. 6개월 전 그날, 내가 내린 결정. 옳았어요. 며느리를 지키려던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모든 직원을 지키게 됐어요. 그게 바로 당신이 원하던 거죠? 일기를 덮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순애는 미소 지었다. 내일도 구두를 신을 것이다. 그 낡은 구두. 남편과의 약속이 담긴 구두. 복도를 걷는 구두 소리. 또랑또랑 울리는 그 소리. 그것은 단순한 발걸음이 아니었다. 정의의 소리였다. 존중의 소리였다. 사랑의 소리였다. 그리고 그 소리는 계속 울릴 것이다. 금은마트의 모든 복도에서, 모든 계산대에서, 모든 직원의 마음속에서 무릎 꿇지 않는 발걸음. 당당한 발걸음으로